안녕하세요. 스리토생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NBA 11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경기, 팀들마다 첫 경기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고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의 경기죠. 일단 시카고가 1.45, 디트로이트가 2.18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이번 시즌 이 경기에서 가장 지켜봐야 될 점은 일단 시카고의 전력이죠. 일단 라인업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일단 론조볼이 들어왔고 카루소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드로잔이 시카고에 합류한 상황이죠. 이 세 명이 들어오면서 지금 시카고는 론조볼, 카루소, 부세비치, 드로잔 그리고 잭 라빈까지 이 5명이라는 그래도 이름 있는 선수들이 질비하고 있고, 다만 코비 화이트가 이번 경기에서는 결장을 하고 마카넨이 이적을 한 상황이죠. 사실 이름들만 놓고 보면 시카고의 전력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지만 세컨드 유닛, 벤치 싸움에서는 전혀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올 시즌 조금 지켜봐야 될 시카고입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일단 슈퍼 루키 커닝햄, 그러니까 1라운드 1픽 1순위를 받은 커닝햄 선수가 디트로이트에 오게 됐지만 이번 경기는 커닝햄이 결장을 하고 일단 디알로, 제라미 그랜트, 올리는 이 선수들로 지금 시카고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물론 세컨드 유닛 싸움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틀리더라도 시카고 쪽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일단 시카고에 너무 많이 몰려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간다면 이 경기는 시카고 일반 승, 그리고 3.5라면 시카고 핸디 승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점이 더 높아지거나 조금 변동이 있다면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219.5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샬럿 대 인디애나입니다. 일단 샬럿이 1.5, 인디애나가 1.98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라면 샬럿 승, 그리고 샬럿 핸디 승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샬럿의 주축 선수를 본다면 브리지스, 로지어, 라멜로 볼이 있고 헤이워드까지 있고, 그리고 변화되는 점이 있다면 일단 켈리 오브레 선수가 들어왔고 플럼리가 들어왔죠. 그리고 워싱턴까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멤버들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젤러와 다른 센터가 빠지긴 했지만 플럼리라는 더 나은 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샬럿의 전력이 조금은 보강됐다고 생각하고, 반면 인디애나는 말컴 브로그던, 크레이, 마일스 터너, TJ 워렌, 르버트, 그리고 홀리데이, 제라미 램 이런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긴 하죠. 다만 이번 경기에서 르버트가 결장을 하고 TJ 워렌이 결장을 하죠. 언제 출장할지 아직 불투명하고 일단 저스틴 홀리데이까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일스 터너, 크레이, 말콤 브로그던 이 3명의 선수로 샬럿을 원정에서 이기기에는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샬럿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언오버 자체가 너무 동전 뒤집기라 추천은 안 하지만 언오버 223.5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샬럿이 워낙 언더 팀이기도 하고 첫 경기인 만큼은 언더 쪽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닉스 대 보스턴입니다. 일단 뉴욕 닉스가 1.58, 보스턴이 1.94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두 팀은 전력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 일단 보스턴의 전력을 본다면 테이텀, 그리고 칸터, 제일런 브라운, 호포드 이 멤버들은 변함이 없고, 일단 조시 리처드슨, 그리고 슈레더가 들어왔죠. 스마트는 여전히 지켜주고 있고요, 보스턴을. 반면 뉴욕 닉스도 RJ 바렛, 녹스, 그리고 랜들, 미첼 로빈슨이 버텨주고 있고, 벤치에서는 데릭 로즈가 세컨드 유닛 싸움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해줄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결정자를 보면 노엘이 결장할 확률이 높고요, 닉스에서는. 그리고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 알 호퍼드가 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도 뉴욕 닉스 정배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핸디도 1.5라서 핸디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일단 제일런 브라운이랑 알 호퍼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확실히 많은 부담이 테이텀으로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뉴욕 닉스에는 랜들이라는, 그리고 미첼 로빈슨이라는 수비가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 있고, 지금 캔바 워커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보스턴 입장에선 쉽지 않아 보이고, 세컨드, 그러니까 벤치 싸움에서도 벅스, 그리고 데릭 로즈가 확실히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슈레더라는 괜찮은 가드가 들어왔다고 해도 슈레더와 테이텀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이번 경기는 뉴욕 승, 뉴욕 핸디 승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217.5라 언더 가기에도 너무 애매하고 오버도 조금은 애매해서 언오버는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워싱턴이죠. 일단 토론토가 1.60, 워싱턴이 1.91로 역배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두 팀 모두 노답이라서 이렇게 배당이 좋게 나왔네요. 일단 토론토는 그러니까 우승했을 당시의 팀과 많이 달라졌죠. 일단 카와이 레너드가 빠진 지 오래됐고, 이번에는 카일 라우리가 마이애미로 이적을 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간판 스타들이 나가면서 지금 토론토를 지켜줄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벤블리트와 시아캄 정도죠. 드라기치가 들어오긴 했지만 큰 역할은 해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번 경기에서 포인트는 시아캄이 결장을 하고 부셰 선수가 지금 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TD 상황이고, 반면 워싱턴은 일단 하치무라, 토마스 브라이언트, 베르탄스, 브래들리 빌이 지켜주고 있고, 이번에 들어온 헤럴, 쿠즈마, 칼도엘 포프, 그리고 디니디 이런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만 하다고 보고, 다만 이번 경기만큼은 토마스 브라이언트와 하치무라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고 쿠즈마의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헤럴은 아마 세컨드 유닛에서 지켜줄 것으로 보여서 이 경기는 솔직히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서 패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라면 조금 모험을 걸고 워싱턴 역배승, 워싱턴 프랜승, 그리고 언오버는 지금 218.5인데 오버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기준점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오버 페이스 경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즈 대 필라델피아죠. 일단 필라가 1.44, 뉴올이 2.20인데 일단 필라델피아의 주축 선수를 본다면 조엘 엠비드, 세스 커리, 토비아스 해리스, 코코즈마, 그리고 데니 그린 여전히 똑같은 전력을 유지하고 있죠. 다만 벤 시몬스가 말썽을 많이 부려서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결장을 하죠. 반면 뉴올리언스는 자이온 윌리엄슨,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 조시 하트 이 정도는 비슷하고, 다만 론조 볼이 빠졌죠. 론조 볼이 빠졌고 디온테 그라함이 들어왔고 발란슈나스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자이온 윌리엄스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확실히 유리한 경기는 맞습니다. 다만 저라면 조금 모험을 걸고 뉴올리언스 핸디승 쪽으로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히 잉그램 이라는 에이스가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발란슈나스의 무게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엔비드를 상대로 엔비드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 버텨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온테 그라함이 저는 솔직히 론조 볼보다는 패싱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는 있어도 공격력만큼은 확실히 론조 볼보다 낫기 때문에 홈 첫 경기라면 자이온이 없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뉴올리언스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언오버는 226.5 오버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휴스턴입니다. 일단 미네소타의 주축 선수들은 베벌리, 그러니까 패트릭 베벌리 선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에드워즈, 칼 앤서니 타운즈, 비즐리, 디안젤로 러스 이 정도는 똑같고요. 베벌리가 들어온 게 어쩌면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가능한 멤버지 않을까 싶네요, 미네소타가. 반면 휴스턴은 일단 DJ 어거스틴, 에릭 고든, 다니엘라스 주니어, 타이스, 크리스찬 오드 이 정도인데 일단 존월까지 있긴 하지만 존월이 이번 시즌 뛰지 않는다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는 결장을 하고 존월이 패트릭 베벌리도 징계 사유로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저라면 미네소타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미네소타 승, 그리고 핸디도 굳이 간다면, 저는 핸디 5.5가 조금 찝찝해서 안 가는 걸 추천하지만 굳이 간다면 핸디 쪽이 미네소타 쪽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멤피스 대 클리블랜드의 경기입니다. 일단 멤피스는 일단 주축 선수를 본다면 스티븐 아담스가 들어왔죠. 발란슈나스가 나가고 스티븐 아담스가 들어왔는데 사실 두 선수의 실력 이런 건 비슷하다 보고, 일단 카일 앤더슨, 클라크, 자렌 잭슨 주니어, 자 모런트 이 정도는 똑같고, 일단 딜런 브룩스 선수도 멤피스에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변수이지 않을까 싶네요. 수비 그리고 공격 모두, 특히 수비가 좋은 브룩스 선수가 결장을 한다면 충분히 클리블랜드가 2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 클리블랜드의 주축 선수들을 본다면 자렛 알렌, 그리고 타코 폴이 들어왔고, 케빈 러브, 그리고 마카넨이 들어왔고, 오스만 섹스턴, 발렌더 오코로인데 일단 리키 루비오도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 마카넨, 타코 폴, 리키 루비오 이런 그래도 들어본 이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로서는 전력이 많이 보강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멤피스의 전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자렌 잭슨 주니어 이런 포워드진, 그리고 자 모란트가 확실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멤피스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7.5라는 핸디 기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싶네요. 멤피스 1.24 똥배당에 배팅할 바엔 저라면 클리블랜드 조금 모험을 걸고 클리블랜드 프랜승 7.5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충분히 클리블랜드의 전력이 나쁘지 않고 새로운 유닛,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도 보강했기 때문에, 물론 케미 아직 조직력 자체가 맞춰지진 않았지만 멤피스도 자 모란트의 슛감이 흔들린다면 충분히 패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라면 클리블랜드 핸디 7.5 승이라고 보고, 다만 기준점이 7.5에서 내려간다면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216.5 오버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샌안토니오 대 올랜도입니다. 일단 샌안토니오는 올 시즌 전력이 많이 다운그레이드 됐죠. 일단 드로전이 빠졌고 패티 밀스, 알드리지 모두 빠졌습니다. 모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선수는 잭 콜린스, 남아있는 건 아니죠. 새로 들어온 선수 잭 콜린스, 디온테 머레이, 포엘트, 포브스 이 정도인데 데릭 화이트까지 있긴 하지만 샌안토니오라는 팀 자체가 지금 드로전이 빠졌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근처에도 못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올 시즌은. 반면 올랜도는 모 밤바, 조나단 아이작, 티 로스, 펄츠, 그리고 와그너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저는 솔직히 가장 어렵지 않나 싶네요, 11경기 중에서. 드로전, 패티 밀스, 알드리지 이 3명이라는 주축 선수 3명이 빠진 샌안토니오가 1.31을 받았다는 것도 조금 찝찝하고, 지금 올랜도는 사실 펄츠와 이런 선수들이 다 뛸지 안 뛸지도 지금 명확한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분석하기가 애매하네요. 그래서 저라면 굳이 간다면 일반 승패에 간다면 샌안토니오 일반 승이 나아 보이고, 핸디는 올랜도 쪽, 그러니까 플러스 5.5 승이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유타 대 오클라호마입니다. 일단 유타가 1.08, 오클라호마 4.47로 역배를 받았는데, 뭐 당연히 전력 차이가 심하죠. 유타는 지난 시즌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시즌 1위를 한 팀이죠.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도너번 미첼의 활약이 미쳤었고, 특히 조던 클락슨 선수가 세컨드 유닛 싸움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주면서 식스맨 상을 받았죠 아마. 그리고 뭐 고베어, 콜리, 보그다노비치, 조 잉글스 뭐 여기까지는 비슷한 전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오클라호마는 뭐 베이즐리, 도트, 데릭 페이버스, 그리고 기저스 알렉산더, 무스칼라 이런 선수들이 버텨주고 있고, 여기서 지켜봐야 될 점은 조시 기디라는 신인 선수, 그러니까 드래프트 1라운드 6순위죠 아마 6픽 을 받은 선수가 오클라호마에 들어오면서 조금 기대를 받고 있고, 조금 빠른 템포, 빠른 농구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조시 기디가. 하지만 상대가 유타죠. 유타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번 경기는 일단 일반승은 당연히 유타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개막전 첫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 12.5라는 걸 가져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핸디 12.5는 유타 쪽도 아니고 오클라호마 쪽도 아니고 그냥 안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차라리 언오버 220.5 오버 쪽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핸디는 뭐 굳이 간다면 뭐 유타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전력이 막강하고 뭐 조직력, 케미, 팀 케미 자체가 이미 맞춰진 팀이라서 유타 쪽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피닉스 대 덴버죠. 일단 피닉스는 지난 시즌 엄청난 활약을 해줬죠. 일단 파이널에서 미러키에게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에이튼의 엄청난 성장, 그리고 뭐 크리스 폴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됐죠. 일단 크리스 폴과 에이튼의 픽앤롤, 그리고 뭐 투맨 게임이 엄청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부커는 뭐 자기 혼자서 엄청 잘해주는 선수이고,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 우승을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부커, 크리스폴, 에이튼 이 3인방의 활약이 엄청나고 그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 덴버는 지금 자말 머레이가 지난 시즌에 아마 지난 시즌이었죠. ACL로,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나가면서 일단 이번 경기에서도 당연히 결장을 하고, 뭐 사리치도 선즈, 그러니까 피닉스 선수인데 결장을 하죠, ACL로.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에서 덴버는 요키치, 에런 고돈, 윌 바튼 이 선수들로 조금 버텨줘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첫 경기고 뭐 기록들을 지난 경기들, 그러니까 경기 기록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굳이 간다면 피닉스 승, 그리고 피닉스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덴버는 자말 머레이가 빠졌고 플럼리도 없는 상황이라 폴 밀셋까지 빠졌죠. 그래서 사실 요키치 하나만 믿고 가는 덴버라서 조금은 많이 뭐 지난 2년 전, 뭐 3년 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피닉스 쪽으로 가는 게 낫고, 언어버는 223.5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두 팀의 수비력 자체가 뒷받침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언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 대 세크라멘토입니다. 일단 마지막 경기죠. 일단 포트는 1.33, 세크라멘토는 2.5인데, 일단 두 팀은 만나기만 하면 엄청난 화력을 내뿜고 박빙의 승부를 항상 만들어왔죠. 일단 포틀랜드는 주축 선수들이 당연히 데미안 릴라드, 그리고 CJ 맥컬럼이 버텨주고 있고, 너키치, 그리고 코빙턴이 있고, 그리고 레리 낸스 주니어가 들어왔고, 맥레머, 그리고 젤러 선수가 샬럿에서 들어왔죠. 반면 세크라멘토는 베이글리 3세, 반스, 팍스, 하클레스, 홈스, 그리고 트리스탄 탐슨이 합류를 했는데, 뭐 두 팀 모두 큰 변화가 있진 않죠. 주축 선수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라면 그냥 일반승 정도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세크라멘토가 역배를 많이 터뜨리고 포틀랜드를 상대로 개막전 첫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래도 굳이 간다면 포틀랜드 일반승만 건들 것으로 보이고, 언오버는 231.5죠. 뭐 두 팀이 만나면 오버 경기를 많이 내긴 했지만 첫 경기라서 조금 조심스럽고 선수들의 슛감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라면 231.5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10월 21일 NBA 11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NBA가 막 개막했고 첫 경기들인 만큼 조금 많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언오버 같은 경우는 너무 거의 뭐 50대 50 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러니까 농구에서는 언오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네요. 그리고 특히 NBA 농구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라인업을 바꾸거나, 그리고 결장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침 라인업에 만약에 주전들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그 경기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배팅을 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